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조직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데 또 어떤 조직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까요? 어윈 맥머너스의 책 막을 수 없는 힘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직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길가에 서서 건너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다. 와, 이거 혹시 내 얘기? 아니면 우리 팀, 우리 회사 얘기 아닌가?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못 되게 만드는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이 비유가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가족이 겪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실제 사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막히는 열기, 매캐한 매연, 그리고 막 귀를 찢을 듯한 경적 소리가 뒤섞인 곳. 바로 태국 방콕의 정말 정신없는 거리 한복판을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자의 8살짜리 딸이 갑자기 인파를 헤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을 향해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아, 정말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끔찍한 충돌음이 들렸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정말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순간이죠.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글쎄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뼈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몸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정말 깊은 상처, 트라우마가 남았던 거죠. 그날 이후로 아이는 길가에 서기만 하면 그 끔찍했던 공포가 되살아나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바로 이 아이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조직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소녀의 이야기를 우리 조직의 관점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도대체 왜 수많은 조직들이 과거의 어떤 실패나 충격 같은 트라우마에 갇혀서 이 소녀처럼 길을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걸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원래 조직이라는 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힘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한번 딱 겪고 나면 어때요? 변화보다는 안정을 찾게 되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뜨거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쳤던 참여자들이 어느새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이걸 따지는 고객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요새 안에 갇히는 순간 우리의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서 이 조직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로 말이죠. 공동의 목표, 그 사명감은 사라지고 오직 내 개인의 만족, 이게 가장 주류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소비자 문화가 조직을 서서히 잠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요새의 벽을 허물고 이 마비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힘은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원동력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에토스에 있습니다. 에토스. 이게 뭐냐면요. 조직을 진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DNA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 그런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냥 규정집에 적힌 규칙이 아니라 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정신, 그걸 말하는 거죠.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규칙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손님일지도 몰라도 그곳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와, 그러니까 규칙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사람은 손님이지. 진짜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의 진짜 멤버는 규칙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직의 에토스를 그냥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코드를 공유할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에토스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한번 깨볼게요.
자,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가 미디안족과 싸우려고 처음 모은 군사가 무려 3만 2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신은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남은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믿기지가 않는데 딱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리고 바로 이 소수정예가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양이 기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진정한 움직임,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건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다수가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소수의 핵심 그룹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무작정 사람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 움직임은 절대로 깔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한번 보세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진짜 일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깨끗한 상태만 추구하는 순간 조직의 성장 동력, 그 기세는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에 그 길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 각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우리를 그 자리에 마비시킨다. 둘째, 그렇게 마비된 조직은 세상을 향한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버린다. 셋째, 이 단단한 요새의 벽을 무너뜨릴 열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 에토스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세는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집중된 소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흐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혹은 당신의 팀이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용기,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막을 수 없는 힘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